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마당인데요. 3단원 이야기마당 11차시입니다. 나린의 앞마당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실생활 속에서 원기둥이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한번 이해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림을 보고,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내용,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은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는 선생님이 듣고 난 다음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내 이름은 날이라고 해. 우리 집 앞마당을 구경해 볼래? 나팔꽃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더니 마침내 활짝 피었어. 나무 줄기는 원기둥 모양이야.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힘을 가장 적게 받기 위해서 그렇대. 바람이 닿는 부분을 될수록 적게 하려는 거지. 난 우리가 끌어안기 좋으라고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나팔꽃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길이야. 이 길은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방법 중 가장 빠른 방법이래. 나팔꽃이 그 가는 줄기로 가장 빠르게 높게 올라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 저기 보이는 귀여운 아이 있지? 내 동생 미리야. 손에 들고 있는 음료수 캔이 원기둥 모양이네. 건널비가 같을 때에는 각 기둥보다 원기둥의 부피가 더 크다고 해. 음료수를 가장 많이 담는 방법은 용기를 원기둥 모양으로 만드는 거지. 가게에 가서 한번 살펴보렴. 음료수 캔은 거의 원기둥 모양일 거야. 원기둥 모양으로 만들 때 용기의 재료를 가장 적게 쓰기 때문이래. 마당에서 꽃과 나무를 보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야. 네,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일단 보면 나무 줄기가 원기둥인 모양이 있거든요. 왜 나무 줄기가 원기둥 모양이라고 했죠? 왜 원기둥 모양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힘을 가장 적게 받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죠. 자, 또 그리고 나팔꽃 줄기가 여기 있는 문제를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무 줄기가 원기둥 모양인 이유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힘을 가장 적게 받기 위해서죠. 네. 두 번째, 나팔꽃 줄기가 나무를 감싸며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그 길이 가장 빠르고 높게 올라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음료수 캔이 원기둥 모양인 이유는 뭘까요? 이때는 건널비가 같을 때에는 부피가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다? 원기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같은 건널비를 가진 사각기둥, 삼각기둥, 원기둥 부피를 실제로 비교해보면 건널비가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원기둥의 부피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나팔꽃 줄기가 나무로부터 금세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올라가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감고 올라간다는 것도 알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원기둥 볼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볼 수 있죠? 그래, 맞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로 음료수 캔. 음료수 캔이 왜 원기둥 모양일까요? 모두 사각기둥도 될 수도 있고 삼각기둥도 될 수도 있고 다른 모양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원기둥이 될까요? 그건 바로 방금 생활 속에서 알고 있었던 그 이유입니다. 뭐냐면요, 건널비가 같으면요 부피가 커요. 그러니까 옆면의 넓이가 같을 때 원기둥은 사각기둥이나 삼각기둥보다 부피가 큽니다. 따라서 음료수 캔을 원기둥으로 하면 부피가 같더라도 옆면의 넓이가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음료수를 만드는 알루미늄의 양을 적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각기둥이나 삼각기둥으로 만들지 않고 원기둥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피를 만약에 같게 한다라고 하면요, 건널비가 같을 때에는 원기둥이 가장 크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거를 반대로 합니다. 부피가 같아요. 세 개가 같다라고 하면
그 옆면에 들어가는 양은 이 원기둥이 적기 때문에 원기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도 어디에 쓰냐면은 건물의 기둥 같은 경우도 역시 원기둥으로 하면은 페인트를 좀 더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각기둥보다. 그러한 숨은 생활 속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종이를 사용해서 구조물 중 가장 튼튼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종이를 A4 용지 종이를 하나 가지고요. 여러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뭐 삼각기둥도 만들어 보시고 원기둥, 사각기둥 각각 하나씩 만들어 본 다음에요. 수학책을 이 위에다 올려놓아 봅니다. 다른 것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무너질 때까지 계속 올려놓고요. 가장 튼튼한 구조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상되시죠? 어떤 구조물이 가장 튼튼할까요? 그건 바로 원기둥 모양이 되겠죠. 원기둥 모양이 힘이 골고루 분산이 되기 때문에 원기둥 모양이 가장 튼튼합니다. 뭐 이건 상관없어요. 선생님 저희는 튼튼한 게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하면 저는 네, 모양을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가장 중요하게 튼튼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원기둥을 해야 할 테고요. 나는 튼튼한 것도 물론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니까 그래도 좀 예쁘게 좀 어떠한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 모양에 맞게 만들면 되겠죠. 각각의 장점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에 맞게 어떠한 기둥이라든지 구조물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기둥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도 함께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놀이 체험이 되겠는데요. 놀이마당입니다. 놀이마당에서는요, 5명씩 두 모둠을 만들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크기의 원기둥과 원뿔, 구, 모형, 줄자를 만들고요. 준비물은 이게 필요합니다. 자, 놀이 방법은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발 지점과 목표 지점을 정하고요. 각 모둠에서 순서대로 한 명씩 나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긴 사람이 먼저 입체 도형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그리고 진 사람은 남은 입체 도형을 고르고요. 출발 지점에 입체 도형을 놓고 목표 지점까지 굴리는 겁니다. 우리 공 굴리기 하듯이. 입체 도형과 목표 지점 사이의 거리를 쓰고 거리가 더 가까운 모둠이 1점을 얻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쪽이 1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각 모둠에서 5명씩 모두 한 번씩 입체 도형을 굴린 다음에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점수의 합이 더 큰 모둠이 이기게 되겠고요. 뭐 이거는 굴려도 되고요. 뭐 손으로 튕겨도 되고요. 밀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대신 적당한 힘을 줘 한 번만 굴리거나 한 번만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한 번만 굴리거나 튕겨야 합니다. 뭐 다른 건 상관없고요. 교과서 보면은 그림 같은 거 나와져 있죠? 그 그림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5회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몇 회로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또 굴리는 횟수 방금처럼 횟수를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출발 지점과 목표 지점 사이에 장애물 같은 걸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한번 놀이 체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